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의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일중 수급인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코스닥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좀 오늘 이제 금통이 날이었었거든요. 금통이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이제 뭐 달러 원, 뭐 WTI, 금 선물, 뭐 국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홀딩스 차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또 종목인 GS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매수 추천 예전에 올렸었던 이제 CJ 제일제당하고 뭐 LG전자, 효성화학, 한국금융지주 뭐 간단하게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이제 삼성전자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삼성전자 좀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 갭이랑 저 페드 모형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장구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장이 좀 재밌게 돌아갔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한 0.1% 정도 하락이 있었고 장 초에 조금 플러스로 했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막판에 좀 플러스까지 왔다가 또 조금 소폭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뭐 조금 이따 수급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한 0.8% 꾸준히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는 뭐 계속해서 많았었습니다. 뭐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한 3,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수급 보시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장외 시간에 이제 거래 끝나고 나서 아마 블락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전 거 그냥 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뭐 장 종료될 때까지는 한 4,200억 정도 마감이 있었었고요.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 선물하고 상당히 증시가 유사하게 움직였었는데 좀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을 확 던졌습니다. 이제 사실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던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선물 동시효과 때 한 방에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좀 개인이 선물을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싸게 매입을 해서 한 방에 거의 매수한 물량은 이제 다 매도하면서 순매수는 거의 한 3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고 개인은 이때 그냥 매도 쳤던 걸 거의 다 되돌리면서 그냥 한 마이너스 45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한 27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외국인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었고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하고 개인 한 1,2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한 1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 관련돼서는 일단 오늘 5월 금통이었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만장일치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성장률을 원래 이제 기존 2월에는 전망치를 한 3%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4%로 대폭 상향을 하였고요. 물가도 1.3%에서 1.8%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망치를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금리가 동결이 된 이유는 뭐 코로나 전개 상황이나 뭐 백신 접종 등 이제 향후 경기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동결을 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뭐 인플레이션 발생은 하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낮은 부분이
뭐 동결 사유라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불균형 누적이 되고 있는 게 조금 유의가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사실 메시지 자체는 되게 매파적이었었는데요. 이제 매파적이라는 게 이제 기준금리를 좀 약간 높여야 된다는 의견 자체를 이제 매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메시지는 사실 매파적이었는데, 뭐 당분간 현재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뭐 6월 말까지 단순 국고채 매입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뭐 발언 등이 있으면서, 뭐 시장은 조금 완화적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금리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내 금리는 좀 미국 금리랑은 다르게 한 1%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의 인상이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상대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기관지가 100% 낮진 않아서 뭐 이렇게 좀 가끔 기침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지만 혹시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다 MBS라고 해서 장기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 주식도 장기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단기금리 영향을 받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변동금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고 주식은 또 장기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은 결국 부동산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럼 이제 총재님이 말한 이제 금융 불균형이 더 누적이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걸 잡기 위해서 미국보다는 아마 빠르게 내년도에 인상을 한다는 컨센서스가 많고요. 실제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는 인상을 한다는 의견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분기 정도에 뭐 현재 성장률 유지되면은 조금 금리 인상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다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봉으로 장기 파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그럼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아니죠. 잘못 설명드렸는데 닷컴 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1파가 아니죠. 그다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5파 하면서 1, 2, 3, 4, 5파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큰 1파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3-1파가 지나가고 이제 3-2파 지금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3-1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였을 것 같고요. 마지막 5파는 여기까지가 1, 2, 3, 4, 5파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미달 파동이라고 해서 뭐 전고점을 못 넘는 경우에를 이제 미달 파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는 조금 미달 파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A파가 이제 5파로 내려가는 A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내일은 개인적으로 뭐 3파로 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뭐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요. 뭐 9일 후행스팬은 이제 호전되어 있지만 아직 26일 후행스팬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트가 아주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좀 더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뭐 오늘 9시 반, 한국 시간 9시 반으로 이제 미국 이제 PC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나 내일 미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5파 고점을 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1파가 떨어지면서 이제 A에 1파가 나오고, 아마 지금 여기까지가 그냥 A에 2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지금 쐐기 모양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한 쐐기는 아니지만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파라고는 절대 이제 그릴 수가 없는 파동입니다. 왜냐면 1파 고점하고 뭐 4파 저점이 이제 닿으면 안 되는데, 뭐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 다 닿이거든요. 다 겹치기 때문에 그냥 쐐기 파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쐐기가 이제 사실 오늘 살짝 깨졌어가지고 그냥 오늘 떨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 재차 좀 반등을 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쐐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깨면 그때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뭐 잠깐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쐐기를 넘지는 못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은 정말 좀 미국이 좀 세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봐서, 뭐 그럼 이제 내일 우리나라도 좀 약간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이따 미국 관련 설명드리겠지만 미국도 이제 2파의 ABC가 다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을 다시 처음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주봉으로 장기 파동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가 이제 고점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잠시만요, 2파랑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여기를 이제 깨고 나면 저는 이제 확실히 더 크게 AB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랑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파동을 좀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5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회 마지막 5파에 올라가는 5파에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로 정말 5파의 고점이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전환선 기준선 이제 붙어 있고, 뭐 주가도 위에 있어서 뭐 완벽하게 사실 미국 쪽은 사실 S&P 같은 경우에 차트가 안 좋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긴 합니다만, 뭐 9일 26일 휴양스판도 아직까지는 다 호전이어서요. 뭐 분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그냥 파동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은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파로 A에 1파 나오고, 여기 5파 고점을 친 다음에 여기가 이제 A파 나오고, 이제 A의 2파에 A파, B파, 그 다음에 C파, 5파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A, B, C 다 완성돼서 A에 이제 2파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A에 2파 완성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좀 횡보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이제 조금 크게 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A에 3파 나오고 4파 올라가고 다시 이제 5파로 떨어지는 파동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아무래도 오늘 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떤 이유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파동상으로 제가 매긴 카운트를 봤을 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가 더 좋지는 않고요. 여기랑 이제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1파랑 뭐 4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겹치면 안 되는 부분이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냥 33 모양, 이제 이렇게 33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 아직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이랑 뭐 구름대 위에 주가가 있긴 하지만 26일 후행스팬도 뭐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좀 오늘 저도 나스닥은 뭐 나스닥이나 S&P나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똑같이 여기까지가 5파 나온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A에 1파 나오고, 여기가 A에 2파에 A파, B파 나오고 1, 2, 3, 4, 5로 A에 이제 2파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A의 3파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올라갔었다가 뭐 큰 폭의 하락은 또 아닌 것으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 다시 좀 축소가 되면서 18 정도로 마감을 하였고요. 뭐 아직까지 26일 횡스편은 뭐 역전되진 않아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 내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뭐 일단 전환선을 좀 넘어서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추세는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테이퍼링 이슈가 좀 불거지면 뭐 그때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는 안 좋은 추세입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고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 더 내려왔기 때문에 26일 횡스팬 근데 다행히 조금 약간 호전되어 있기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보다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는 다 호전되어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좀 선물 매수가 있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방향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곧 있으면 좀 주가 이 금리가 위든 아래든 좀 발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구름대여 가지고 뭐 크게는 방향성은 없고요. 26일 횡스팬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전이어서 이제 이렇게 주가를 이게 금리를 타고 올라갈지 아닐지를 조금 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역전이 돼버릴지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한 0.3%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아무래도 뭐 제가 오늘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수급을 못 봤었는데 뭐 일단 계속 한국 밸류 좀 매도 물량이 아마 있지 않을까 뭐 좀 결국에는 다 2.9%까지 비율 맞춘 거 0%까지 다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도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뭐 2분기 실적 나오고 뭐 결국 뭐 개인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이제 소각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현재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고 26일 횡스팬은 아직까지 역전은 아니지만 뭐 저는 뭐 증시는 좀 하락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때 사실 수급이 없는데 매수하는 수급은 없는데 매도 수급만 있으면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유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매도는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GS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나름 큰 폭 한 2.2% 하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일단 기준선에서는 뭐 지지는 보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차트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풋옵션으로 해지하고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주식 쪽은 지금은 건들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기준선 깨지면 뭐 그냥 주식만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들 차트들이 다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그거랑은 다르게 뭐 차트가 괜찮은 모양이지만 오늘 약간 좀 이렇게 길게 올라갔다가 거의 되돌리는 장대 약간 좀 이 안테나 같은 모양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거래량도 조금 있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CJ 제일제당도 차트가 지금 되게 좋고 힘도 좋은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캔들을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는 이제 차트인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곧 있으면 26일 후행스팬까지 역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추가 하락할 확률이 뭐 개인적으로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차트는 좋지는 않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요. 뭐 한국금융지주도 뭐 딱히 지금 크게 뭐 차트가 좋은 모양이 아니라 안 좋은 모양이어가지고 그냥 뭐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보시면은 코스피 수급은 이제 뭐 개인분들 계속 뭐 2001년부터 팔면서 71조 매도하다가 현재 이제
28조까지 순매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99조를 한 1년 5개월 만에 샀는데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샀는데 뭐 개인적으로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도하면서 보유 물량 이렇게 줄여왔는데 선물은 자동으로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뭐 개인분도 이렇게 많이 매도했는데 결국 저는 좀 증시는 하락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하락을 할 때 결국 신용장고나 이런 게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은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하실 때는 뭐 장기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0% 20% 장기간 동안 한 1, 2, 3년 뭐 이렇게 길게 조정을 보이면 사실 버티기가 특히 좀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명확한 뭐 판단 하에서 투자한 게 아닌 이상 사실 버티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도 이제 모르시고 사실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요. 결국 이게 긴 시간 사실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격 조정도 무섭지만 실제로는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이 더 무섭긴 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 더 매도가 많이 나타나긴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실 텐데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산 다음에 그 가격에서 더 떨어진 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들어왔을 때 뭐 긴 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이제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 파랑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높을 때 주식이 싼 거고요.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가 됐다는 것인데 뭐 삼성전자 항상 한 8% 정도 하회를 하면 주가가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이번에도 뭐 한 7.9까지 하락했다가 딱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정은 좀 더 보여야 될 레벨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퍼랑 PBR을 보더라도 뭐 2배 정도 넘을 때 항상 PBR 기준으로 조정이 나타났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2배 넘고 딱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뭐 거의 다 이제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차트는 계속해서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빨리 초장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안 빠져서 최근에 사실 하락이 덜했던 거지 뭐 사실 최근 기준으로는 뭐 삼성전자보다 뭐 사실 떨어진 주식은 더 많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이제는 뭐 좀 개인적으로 뭐 내일부터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은 애플 쪽 보시면은 애플 쪽도 이제 이게 여기 고점 치고 나서가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제 2파일지 B파일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개인적으로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저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뭐 공매를 미국 쪽은 할 수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은 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깨는 걸 보고 아마 좀 매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보시면은 뭐 테슬라도 애플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깨면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치 10년 금리로 좀 차감을 한 수치고요. 높을 때 저평가, 주식이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코스피 보시면은 뭐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 있는데 좀 시계열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자세히는 안 보이는 거고요. 뭐 최근 기준으로 뭐 전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이제 코스피 그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어 보이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가 더 상승을 하면 더욱더 이제 고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테이퍼링이 단기적으로는 증시 약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미국 S&P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리딩 같은 경우에 한 21, 22 정도를 지금 아마 보통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리딩으로 보더라도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고요. 이제 S&P 그냥 PBR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뭐 거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뭐 증시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었던 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2000년이나 2008년도에는 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100%다 됐었거든요. 결국 실제로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예대율이 60.6%밖에 안 되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던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것은 실제로 돈은 다시 실물 경제에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예금에 있어서 그 예금에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코로나 때 이제 돈 많이 풀면서 다 예금으로 흘러간 돈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1%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과거 양쪽 하나 하던 시절에도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거의 1% 부근까지 갔었고요. 근데 딱 테이퍼링을 발표한 2013년 5월부터 실질 금리가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13년 5월 달 보시면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상당히 사실 그때 당시에는 미국 주식이 저평가였습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과거랑 다르게는 이번에는 그냥 저금리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높게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실질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질 때 과연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서 뭐 증시는 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도 이제 트레일링인데 이거랑 뭐 PBR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신용장구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면서 한 2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뭐 여전히 사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하락할 때가 뭐 머지않아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좀 물가 지수가 뭐 높게 나오면서 좀 증시가 뭐 이제 좀 테이퍼링을 거의 뭐 좀 기정사실화로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하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파동은 사실 뭐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그 파동이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뀌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파동론자들은 보통 이렇게 뉴스를 막 그렇게까지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사 뭐 지금 호재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파동상 내려갈 것 같으면은 그냥 내려간다고 믿거든요. 뭐 저도 약간 이제 그러는데 왜냐면 뉴스는 보통 후행 경우가 많아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파동이 훨씬 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동을 보는데 뭐 파동상 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뭐 꼭 제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의견이 맞아서 뭐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특정 딱 객관적인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전환선 기준선이든 뭐 좀 특정적인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좀 매도를 하시고 재차 매수하시는 또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재매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